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보신 영상은 담수, 고여있는 물 연못으로만 지금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아까 그 알렌도 얘기했다시피 녹조, 적조 이런 조류들이 서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담수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물이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썩습니다. 담수는 어쩔 수 없이 썩어요. 그 안에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생태계에서 물을 썩게 만드는 원인을 부영향화라고 합니다. 부영향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연계에서 잎이나 부산물들이 연못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가라앉습니다. 침전물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부식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바깥에 노지에 햇볕과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것보다는 부영향화가 늦게 옵니다. 어떤 거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늦게 옵니다. 늦게 오는 과정에서도 침전이 자꾸 쌓이니까 맨 밑에부터 썩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랑물 같은 거 발로 옛날에 밟고 휘저으면 처음에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데 발로 휘저으면 막 냄새 막 올라오는 그런 이유죠. 그게 이제 사실은 부식이라고 하는 게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썩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동물이 사체로 썩게 되면 그 안에 그걸 먹기 위해서 구더기 같은 것들이 덤벼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썩는 거, 그거를 다른 분야별로 이제 뭐 채소들이 썩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 작은 생물들이 그걸 먹는 과정에서 우리가 썩는다. 그걸 이제 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생물들이 먹을 거리가 있다면 썩는 겁니다. 영양이 과하거나 영양이 없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없다면 당연히, 너무 없다면은 생물이 살 수 없으니까,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고, 너무 많다면 부영향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담수 같은 경우 계속 아마 저런 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안정화, 이제 자리, 식물들도 자리 잡히고 물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게 되면 굉장한 번식이 일어날 거예요. 식물들도 번식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녹조, 물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자기들끼리 그 생태계 유지를 하면서 각각의 식물들마다 각각의 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나무를 보더라도 나무 잎이 잎 하나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 낙엽이 지는 거죠. 그게 또 썩기 시작하고. 다시 말하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정화가 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남자가 부지런해야 돼요. 저런 집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밑에 퇴수구, 배수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원류구, 물이 넘쳤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또 하나는 물을 공급해주는 입수구, 연못이 있다면 지금 그 담수 말고 생태연못, 실제 생태연못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고 그 안에 생태계와 유지가, 우리가 인위적인 유지 관리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생태계로서 자연적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연못을 생태연못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 전공 분야입니다. 생태연못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입수가 있어야 되고요. 워터 레벨, 수면의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폐수구가 있어야 되고요. 또는 배수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원류구. 네. 이걸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원류구는 자연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면 높이에 맞춰서 물이 빠져나가게, 외부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물이 물이 내가 원하는 수면보다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이 퇴수구랑 연결시켜서 얘가 갖고 있는 게 수위 조절을 갖고 있죠. 수위 조절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3개의 시스템이 꼭 있어야지만 생태 연못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그 담수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죠. 그냥 물만 가둬놓고 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생태 시스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제 물이 입수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새물이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새물이 유입이 되거나 우천으로 주변에서 들어오는 건 직접적인 물이 오버됐을 때 이 물은 로타리가 되겠죠. 로테이션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교환이 될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몇 개월이 됐던 이런 정도면은 사실 이 퇴수구는 겨울에만 좀 빼주면 됩니다. 또 이게 깊이가 워터레벨의 높이가 90cm 이상이다. 그러면 이 퇴수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생태계가. 아까도 알렌이 90cm 연못을 팠어요. 우리나라의 동결 수심이 지금 현재 중부지방은 90cm, 80cm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90cm, 어떤 학자는 80cm 그러는데 80cm까지 괜찮습니다. 이제 물 어는 깊이, 그 안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깊이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중부지방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따뜻해지고 그래서 한 60cm까지는 저는 시험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60cm 깊이까지는. 그래서 그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면 로테이션이 생태계 먹이사슬 다 이루어져서 깨끗한 물로 유지되고, 이 안에 식물을 배치하는데 아까 알렌이 얘기를 했었는데, 식물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중식물 내지 부유식물. 부유는 떠있는 식물 얘기하는 거죠. 수련 같은 거. 수중식물, 안에 크는 식물들. 수중에서 크는 식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니, 수중식물. 물 안에서 크는 애들이에요. 물이 부유가 아니고 수중식물. 물이끼. 예, 그것도 해당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말. 아니요, 그건 수변식물이고. 예. 물 속에 사는 식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수중식물, 부유식물, 그 다음에 수변식물. 수변식물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이리스류, 예. 부들, 그렇죠. 예. 부들, 갈대, 예. 창포, 예. 꽃창포, 붓꽃. 아이리스가 붓꽃입니다. 우리가 붓꽃이라고 하는 걸 아이리스류라고 합니다. 예. 수변식물. 예. 그 다음에 일반 지면식물. 근데 이거는 일반 지면식물 중에서 잎이 대엽, 잎이 큰 식물. 요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수변식물은
물과 흙과 여기 이제 일반 GL 땅이라면 여기가 물이면 요 주변에 크는 것들입니다. 잔디도 심을 수 있죠. 2번, 1번,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수중식물, 부유식물은 뭐 우리 흔하게 아는 연꽃류, 수련, 연꽃, 어리언, 뭐 가래, 생이가래, 또 마름, 뭐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수중 부유식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라든가 이끼, 물이끼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생태적으로 원활하게 생태 환경을 유지할 것이고, 수변식물은 이 친구들은 얘네들은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프로테이지로 치면 얘네들은 한 10% 정도밖에는 역할을 못합니다. 나머지 물을 정화시키는 애들은 바로 수변식물이 하는 겁니다. 수변식물, 갈대, 아까 부들, 창포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입니다. 부유식물 중에 제일 물을 정화시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있었죠? 불애옥잠 이런 것들, 마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수변식물 이런 것들은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까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알렌이 부유식물은 그늘을 만들어줘서 부영양을 저지시켜 준다고. 자, 지면식물, 요거는 대부분 보면 대엽을 쓰는 이유가 물 안은 얘네들이 그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물 밖에서, 물 여기서 가까운 데에서 물 주변, 물이요. 우리 선생님들 저수지 같은 데 가 보시면은 얕은 쪽에 물을 손을 갖다 대면 여기는 따뜻해. 그죠? 깊은 쪽엔 차죠. 왜 그래요? 아니지.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고 얕은 데는 그만큼 햇볕에 의해서 물이 데워지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가 부영양화 또는 물이 부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물가에 그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 지면식물, 대엽식물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전체는 아니래도 아까 알렌이 얘기했어요. 3분의 1 정도의 부유식물이 연못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안에 그늘을 어느 정도 제공해줘서 물이 썩는 걸 방지해준다고. 물가 주변에도 역시 대엽식물을 심는다면 역시 또 그만큼 가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맞아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수중에 용존산소가 충분해야 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흐르면서 옆에 물가에 부딪히고 자잘한 돌에 부딪히고 하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공기. 자잘한 공기. 또 흐르면서 떨어지면서 낙수라 그러죠. 물이 떨어지면서 공기가 물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작은 공기, 우리가 컵에다가요 물을 따르잖아요. 물을 따르면 물을 또르륵 따르면 그 안에 공기하고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형광등 불빛이나 이렇게 밝은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공기가 막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놔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공기가 안 보입니다. 같은 원리죠. 물을 흐르게 만들어주면 그 안에 용존산소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식물계 말고 동물계, 곤충이라든가 수소곤충이라든가 또는 어류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기가 숨을 안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가미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중에 떠다니는 공기를 먹어요. 그 아가미 호흡을 하는 겁니다.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은 깨끗해 투명한데 고기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게 용존산소가 없기 때문에 고기가 못 자라는 겁니다. 또는 온도에 물이 너무 차가워서 물이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태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면은 이 안에는 우리 온도, 공기 주변 온도하고 같은 온도를 갖고 있을 텐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생명체가 살지 못한다. 이거는 용존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태 연못이라면 이 안에 용존산소가 충분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용존산소를 있게 하려면 식물들이 공기를 산소를 내뿜는 식물들, 얘네들 다 공기를 내뿜어요. 이거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이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입수할 때 물이 공급되는 입수하는데 고기들이 비 오는 날 물 위로 올라와서 튀거나 그러는 이유가 바로 공기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공기를 인위적으로 여기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입수할 때 입수구를 좀 높게 달아서 여기에 물을 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 높이를 못해도 30cm, 50cm 정도 너무 높이면은 또 너무 많이 튀기고 구덩이가 파여질 수도 있고요. 또 유속이 빨라져서 너무 많이 퍼지기도 하고 이 수변이 깎이기도 하고 하니까 30에서 50cm 정도 띄워놓고 물하고 가차운 면에다가 돌을 하나 이렇게 놔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튀어서 옆으로 튀겠지, 그죠? 그러면 공급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태계를 봐. 우리 산속의 계곡 같은 데에서 떨어지고 하는 물들 보면 마지막 떨어지는 데 보면 돌이 하나 그 밑에 받치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게 깎이는 면도 보이고 또 시간이 또 지나면 그 깎이는 거는 퇴화되면서 다른 게 대체하고 하면서 물이 튀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주 높은 폭포는 폭포 그 위에서 떨어지는 낙수 그 힘으로 퍼지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작게 돼 있는 데는 그 밑에 뭐 돌 하나 있는 게 자연계란 말이죠. 일석이조잖아. 자연처럼 보여지면서 용존산소도 공급해준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것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여기에다가 뭘 설치해요? 불어와. 우리 어항을 한번 보세요. 어항에 보면 거기 물방울, 공기방울 올라오는 거 설치해 놓잖아요. 그죠? 산소 공급기라고 해서. 네. 우리 목욕탕에 앉아갖고 그 온탕에 있으면 부르르 올라오는 걸 부러워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냥 거기 허리 갖다 대고 막 몸 갖다 대고 엉덩이 갖다 대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쉬고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을 여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예, 골프장에 가면 연못이 있죠? 네. 그 연못에 보면은 우산분수 켜놓은, 보셨죠? 그게 바로 용존산소 공급하기 위해서 그게 못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다. 네. 그 연못이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없으면 물이 녹조가 나올 것이고 하고 썩어 나갈 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산분수를 거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부유섬 있잖아요. 네, 우리 연못 큰 거 뭐 저수지 같은 거 인공저수지 크게 많은 우리 주변에 여기 있나요? 네? 네, 일산 호수공원 같은 데도 중간중간에 보면은 부유섬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유섬이 여러분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밑에 불어와가 들어가 있어요. 네,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태양열로 작동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그래서 그 밑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안에 공기를 공급을 해줘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존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유지관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거만 맞춰 놓으면은 거의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쪽에 이런 데는 이제 걸름망, 여곽이라고 그러죠. 걸름망, 여기도 거의 여곽에 걸름망 설치해 주고 여기에 밸브를 하나 달아서 닫아줘야 되겠죠. 연못 주변에, 인공연못 주변에 가면은 한 2, 3m짜리 긴 장대에 부속 같은 연장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숨겨져 있어. 주변에 찾아보시면요.
걔가 바로 이걸 잠그는 역할을 하는 도구예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궈요. 얘는 잠궈 놓으면 안 되겠죠. 물이 오버되면 항상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필요할 때마다 잠궈야 됩니다. 이걸 이제 뭐 자동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컨트롤 박스가 있어서 컨트롤 박스에서 버튼 하나 딱 누르거나 아니면 뭐 조절 레버를 돌려서 자동으로 전동 밸브를 달아서 전동으로 잠그고 열고 하는 시스템도 있고. 이천에 가면 이천 테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인데 똥, 인분, 축분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인데요. 그게 이제 10여 년 전부터 그 혐오시설 그래갖고서는 냄새도 주변에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환경 개선해갖고 전국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공원화 사업을 10여 년부터 지속해왔는데 제가 한 4군데, 우리나라 한 4군데 시도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 하수종말 처리장은 깨끗한, 그러니까 인분이나 축분, 뭐 오수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퇴비로 만들고 나머지 침전물 이런 것들은 생태계로 내보내, 개천 옆에 있어서 개천으로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을 내가 나가기 전에 물을 연못에서 식물이나 물고기를 키우고 그 물을 방류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 성공 사례가 이천에 있는 이천 테마공원인데, 거기가 위성 도시예요. 일종의 그 하이닉스 때문에 주변에 굉장한 그 위성 조그만한 도시들이 읍단위들이 생겨났는데 그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공장 단지 엄청 많고 그래서 유동 인구도 엄청 많은 데인데 인분 축분이 엄청 많아요. 거기 또 축사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거기서 나오는 인분 축분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사업소라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부지도 굉장히 넓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 개천이 또 큰 게 지나가요. 복하천이라고. 계속 그 복하천이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복하천에서 피레미 잡고 그랬습니다. 피레미 순놈이 여름에 보면 얘네들이 막 날치처럼 날아다녀요. 그걸 불거지라고 그러나 불긋불긋하게 무늬도 있고 지느러미도 꽤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놈들인데 그 튀겨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땐 그거 모래바닥 진짜 한 30cm, 5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 뛰어댕기면 걔네들이 막 튀어 도망가느냐고, 예? 발로 막 차고 모래밭으로 차서 그거 막 잡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가니까 물이 막 냄새, 주변 축사, 우사에서 나오는 그 물과 사람들 버려지는 그런 것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천복원 사업이 시작이 됐고 후에 개천복원 사업은 했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축사, 우사에서 나오는 것과 퇴비 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축산, 그 다음에 그 사람 인분 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게 그냥 방류가 되고 비가 오면 넘어서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나오게 되는데 이게 생태계에서는 걔가 먹잇거리거든요. 똥 이런 것들이 다 먹잇거리잖아요. 얘네들이 미생물들이 또는 그 상위 단위의 생물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면서 배설물 많아지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부영양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녹조, 적조, 막 빨개 물이 막 어떨 때는. 이게 적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녹조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우리 그 수산 이쪽 그 산업에서는 녹조를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적조가 더 안 좋은 겁니다. 생태계, 우리 연못으로 치거나 개천으로 치면 적조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거의 끝에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부영양화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뭐 생물들이 먹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생겨나는 문제인 거죠. 먹을 것들이 많으면 그게 또 썩고 그 썩은 물에 내가 살 수 없게 되는 게 되는 거고 내가 싸는 배설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이 연못을 기초로 한다면 이런 연못을 옥상이 됐던 테라스가 됐던 아니면 뭐 우리 정원이 됐던 사실 인공 집안에도 이거 만들 수 있잖아요. 꼭 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공적으로 외국에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렇게 생긴
구멍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욕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욕조가 까만색으로 틀이 잡혀 있는 걸 라이너라고 합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라이너라고 하는데 라이너를 판매해요. 1m, 1m, 2m, 2m짜리 크기며 해갖고 뒤집어 놓으면 꼭 섬 같아. 예, 작은 섬 같은 건데 바로 넣으면은 움푹 들어가 있는 함지 같은 형태로 돼갖고 굉장히 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양재동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그 가데나 용품 우리나라 가데나 수입하는 그 대리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총판 대리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라이너가 제가 한 2m, 2m짜리 거기서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땅을 파서 그걸 그대로 앉혀놓는 거죠. 방수를 안 해.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방수포를 쓰지 않고 그걸 그냥 바로 묻어서 쓰는 건데 배관만 연결하고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연못에. 옥상 같은 데 적용하기 아주 편하죠. 저는 그 SK 그 사옥 옥상에다가 예전에 제가 적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기다 적용을 해서 했었어요. 네. 이제 땅으로는 밑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건축물 슬라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놓고 주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 높이에서 보면은 한 우리 넓적다리 높이 정도의 연못이 있어요. 시각적으로는 내려보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 주변만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연못이 떠 있다라는 그런 좀 신기한 느낌을 주기에도 만들어 봤는데 가능한 거예요. 테라스에도 가능한 거. 어디든 다 가능합니다. 이런 인공 연못이. 원리만 안다면, 이 원리만 안다면 가능해요. 입수 같은 경우 요건 이제 기술적인 배관 기술 같은 기술이 좀 필요한데 한 라인에 하나 라인을 또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샘물, 상수가 됐든 상수도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상수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연결을 해놓고 여기는 이 연못에서 모타를 하나 달아서 돌게 만드는 거죠. 물이. 그리고 여기다가 센서를 하나 다는 겁니다. 수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샘물이 공급되게. 그러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거를 센서를 다르라 그러면은 야 전자 센서야 뭐 어떻게 설치해야 돼 이러는데 요런 건 센서가 아니고 실제로 말은 센서인데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화장실 반수세식이라고 왜 그 쭈그려 앉아야 되는데 여기 뒤에 옆에 앞에 이런 거 잡고 다녀서 물 쫙 나누고 이 위에 물통 하나 있어요. 그죠? 그 위에 물탱크 위에 그거 잘못되면은 물벼락 맞아요. 그죠? 몇 번 나도 맞아 봤는데 물벼락 맞습니다. 그 위에를 자세히 보시면 볼탑이라고 불에가 하나 달려 있고요. 불의 꼭대기에 물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물참에 올라가니까 이게 잠기는 거죠. 요거를 여기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거 연결 안 해도 되죠? 물이 자동으로 이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면 물이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갈수기 때 자동으로 물 공급되고 그죠? 물 회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면 굳이 이걸 전자 시스템이나 뭐 어떤 센서를 달지 않아도 물 공급, 물 순환하는 거 여기에서 모터를 하나 달고 수중 못 하겠죠, 당연히. 우리 한일자동 펌프 그 꺽다리하고 홀쭉이 저기 누구지 걔? 이름 옛날 분들이라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서수나무 화창이래 갖고 뭐 펌프 선전하고 선풍기 선전하고 하시던 분들 그 회사께 우리나라는 제일 좋습니다. 외국 거는 좋은 게 엄청 많은데 비싸거든요. 비쌉니다. 그 제일 용량 작은 거가 있어요. 제일 용량 작은 거 한 요만해. 진짜 요만해요. 목욕탕에서도 쓰고 저희 집은 사우나를 해서 목욕탕 청소할 때 쓰는데 그걸 갖고 수중 펌프라고 그러는 걸 쓰는데 얼마 안 해요. 그거를 여기다 하나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전기를 끌어서 거기에다가 이마트 같은 데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여기가 이 반대편에 이렇게 돼지코가 달려 있고 여기가 시계처럼 생긴 게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타임을 맞춰 놓으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침봉 타이머라 그러는 건데, 이거를 콘센트에다 꽂아버리고 벽 콘센트에 꽂고 여기에다가 또는 여기에다가 이 돼지코를 여기다 꽂아 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만 이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10,000원에서 20,000원, 비싼 건 한 20,000원 하고, 싼 거는 한 10,000원 정도면 사더라고. 이걸 바로 여기다 꽂아 놓으면 이 펌프 내가 껐다 켰다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이거 밤에 집 옆에 연못 만들어 놓고요. 저거를 만약에 밤중에도 계속 켜놓고 있으면 마누라가 짜증낸다. 잠은 저기 시끄럽다고. 짜증내겠죠, 그죠? 계속 나오고 전기요금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죠? 보지도 않고 뭐 경관적으로 그걸 뭐 볼 필요도 없는 새벽 시간에도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낮 시간만 아니면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간에만 이거를 돌아가게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타임을 하루에 뭐 10번도 더 만들 수 있고 20번도 더 만들 수 있고 5분 켰다 5분 꺼지고 5분 켰다 5분 켜지고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침봉이 보통 5분은 아니고 15분 단위로 아마 끊겨지는 겁니다. 그 침봉이 15분 단위로 응? 예, 10분 단위 10분 단위로 끊겨지는 건데 10분 들어오고 10분 꺼지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하루 10분 단위로 쪼개놓은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몇 회에 걸쳐서 만들 수 있는 침봉 타이머가 싼 게 옛날에 그거 되게 비쌌었어요. 간판 하시는 분들이 간판 타이머로 썼었거든요. 그때는 그거 한 뭐 5, 6만 원 뭐 하나 부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들이 좋아져갖고 10,000원짜리도 그렇게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제한은 있습니다. 물론 이 그 모터가 크다면 얘 갖고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걸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그 3상이 아니고 이상 260V 이하 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360V는 못 써요, 그거 갖고. 근데 이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만 쓴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뭐 우리가 이제 8시부터 일상생활을 한다면 저녁 6시까지 또는 저녁 한 8시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거를 작동하게끔 한다면은 충분히 또 그 정도면은 여기 용전산소 충분히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체 연모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좀 길긴 하지만 지금 담수가 아닌 생태 연못은 이 안에도 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만 한다면은 몇 방 며칠 해도 이게 사실은 모질라요. 근데 기본적인 연못, 작은 연못으로 기준한다면 이 정도만 해놓는다면 거의 뭐 관리를 거의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담수라고 하는 거는 물이 고여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단지 거기에 전기나 다른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숙제죠. 그래서 나온 게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로 돌리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식물을 이용해서 덜 썩게 만들어주는 거 식물이 공기 정화식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연구밖에 없고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또 보이시기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 방법까지는 없다고 일단은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품 처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식물을 사는데 뭐 수소곤충이나 얘네들이 사는데 계속 약을 쓴다. 있어요. 네, 있어요. 걔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별 차이 없던데 나는 해보니까. 네. 물은 한 번에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약품이 그렇죠? 네. 또 안정화라는 게 있어요. 물의 안정화. 우리 어항에 처음에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고기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미생물이라고 있습니다. 미생물, 박테리아 집어넣는 거 아시죠? 2가지 성분을 집어넣어야지만 그 안에 안정화가 돼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연못은 관계없어요. 근데 고여있는 어항처럼 그 고여있는 물에는 그런 약품을 미생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 엘로디에만 심을 거야? 그렇죠. 한계가 있다니까 식물 한 종만 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또 화면에서는 좀 과정되게 막 공기 막 쭈르륵 올라오고 막 이런 게 보여졌잖아요. 그리고 그 엘로디가 그 나라에만 해당되는 거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생태적으로 살지 못하는 식물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뭐 다
다 그것만 덮는다. 문제는 아까 이제 좀 쉬었다가 할 얘기인데, 예, 식물이 한 가지 식물만 점유하고 있을 때의 문제. 이건 이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쉬셨다가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하고, 그 질문의 답은 그렇습니다. 한 30분 정도 연못에 대한 설명 좀 더 하고 설계도 못한 것들 추가적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못에 보시면은 영상을 보시면서 왜 저건 저렇게 할까 하는 거 관찰력 있게 보신 분들은 좀 보셨을 텐데 혹시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하신 부분 없으세요? 땅에다 파서 물 받으면 되지,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럴 필요 뭐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첫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땅을 파서 물을 받으면 지반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스펀지처럼 땅이 스펀지처럼 물을 자꾸 끌어들여요. 또 우리가 물을 그냥 받아놓으면 천천히 땅 밑으로 흡수가 돼버려서 중력에 의해서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세면으로 했어서 탄탄하게 네. 그리고 연못 가상살이 한번만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연못 만드시는 분들 집안에서 이제 이런 교육을 안 받고 연못 만드시는 분들 보면 시멘트로 와꾸를 짜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 틀을 막고 거기다가 돌을 붙여. 그죠? 호박돌을 붙이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네. 자연계에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홍수되고 하면 새 들어가는 부분이 콘크리트 벽체를 안쪽 벽이든 바깥 벽이든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 한쪽에 홀이 생겨버립니다. 공간이 생겨버려요. 물이 벽을 타고 내려가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고여 있다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계속 물이 비가 오고 하면서 어느 부분, 이게 바깥면이라면 연못을 만들겠다고 박스를 쳐서 콘크리트를 붓고 여기다 돌을 이렇게 이제 막 붙였다고 칩시다. GL이고요, 여기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 부분에 꼭 구멍이 여기 쓸려 들어간 한 자국이 있죠? 네.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이게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서 이런 공극이 생겨버리고 이런 물이 빠져나가죠? 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 뭐가 생깁니까? 겨울 한번 나고 나면 금이 가는데 이 금으로 이 물은 계속 빠져나가요. 절대 어디서 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만든 걸 거기다 돌까지 붙여놓잖아요. 돌 붙인 이쪽에서 또 크랙이 갑니다. 얼었다 녹았다 겨울 몇 번 나고 나면은 여기에 크랙 사이에 점점점 얼었던 부분은 녹으면서 점점점 물이 얼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되죠? 그리고 얘가 다시 해동돼서 녹으면 살짝은 줄어들지만 그 공간에는 흙이나 다른 것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하고 이 공극은 점점점 커져서 계속 물은 새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연못 만드는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수영장, 야외 수영장이 그런 꼴입니다. 야외 수영장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중으로 합니다. 네. 자, 다시 말하면 3중이죠. 바깥에 방수포를 싸고 콘크리트를 하고 안쪽에 방수포를 또 하죠. 네. 야외 수영장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영장의 그 구조를 모르고 야외 수영장 콘크리트를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물 새갖고 그 다 다시 재시공하는 경우 많아요. 네. 운이 좋아서 콘크리트 벽체를 두껍게 해서 크랙이 안 가게 운이 좋게 돈을 많이 들여서 콘크리트 보통 그 차로 그 레미콘 차로 오는 게 한 7루베 많이 오면 7루베 보통 6루베 조금 더 옵니다. 루베 아시죠? 네, 1m 1루베잖아요. 그죠? 많이 와야 콘크리트 레미콘 오면 7루베 오는 거죠? 맞습니까? 네. 6루베, 항상 6루베에서 조금 더 넘어서 들어. 그 무게 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에서 항상 그 정도만 오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야외 수영장 하나 만들려면 한 10루베 정도 들어갑니다.
야외수영장 좀 조금 넉넉한 거, 뭐 가정주택 뭐 이런 데에서 뭐 굳이 후 불어갖고 만드는 그 튜브 형태 그거면 되지 굳이 큰 거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별장에서 대가족 또는 놀러 가는 사람들이 쓰는 수영장을 만들려면 한 10배 정도 들어가는데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하기 전에 거푸짐 짜고 그 인건비에 그 안에 또 다 와이어맷이라고 해서 철근 다 집어넣어야지 이게 튼튼하게 해야지만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큰 돈 들여서 연못을 그런 방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방수포가 제일 난 거죠. 그래서. 네, 안 썩는 겁니다. 고무 재질이고요. 예, 네, 저 사람이 얘기한 그 방수포는 좀 얇은 건데요. 우리가 난지도에 가면 이 방수포를 씁니다. 난지도의 세 겹으로 그 겹이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난지도의 방수포를 세 겹으로 쓰고 있는데 인장 강도가 10cm, 10cm인데 30cm가 늘어나는 겁니다. 두께가 0. 몇 밀인데, 예, 0.3mm인가 그런데 0.25mm, 뭐 3mm, 뭐 그게 이제 두께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 정도로 강한 능력을 갖고 인장 강도가 큰 그 방수포를 쓰게 되거든요. 연못 만들 때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0.3mm짜리를 씁니다. 지난번에 화성호상교육청 얘기 드렸었죠? 거기에도 그 방수포를 썼거든요. 썩지는 않아요. 썩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 저쪽 선생님이 그냥 땅 파서 물 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논바닥에 그냥 논바닥이죠. 논바닥에 물 대서 그냥 받잖아요. 그죠? 네. 물 따로 안 받으면 하루 이틀이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럼 땅 파서 하면 되겠네? 그냥 땅 파서 하면 되겠네?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뻘층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좀 낫습니다. 우리가 논이라고 하는데 그 몇백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뭘 했어요? 거기서 수경재배를 논으로 벼를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뻘층이 두껍잖아요. 그죠? 아주 미세하게 미세한 그 흙 입자들이 뻘층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뻘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침투수라 그럽니다. 그걸 갖고 배어 들어가는 물을 얘기하는 건데 뻘층이 말리면 딱딱해지는데요. 물을 먹으면 뻘층이 물컹물컹해지는 완전 진짜 말 그대로 함정 비슷하게 뻘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논으로 치면은 논에 바닥에 보면 아주 고운 뻘층이 있고 그 밑에 더 고운 뻘층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류가 깔리게 됩니다. 이건 자연계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큰 덩어리들 그래서 땅을 파보면 처음에 뻘층이 나오고 그 밑으로 점점 큰 덩어리들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비가 오고 난 비포장도로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길가에도 많이 그런 게 생깁니다. 그거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은 물이 증발되고 나면 뻘층이 일어납니다. 거기 밟으면 어떻게 돼요? 뻘층이 여기 달라붙고 그 달라붙은 밑에는 모래가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자연계의 뻘층의 구조도인데 그 뻘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침투수는 적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렇다고 우리 연못을 요만하게 만드는데 자연계의 연못을 이렇게 만드는데 뻘층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이래도 침투수가 생기는데 그쵸? 예, 증발되는 양도 생기고 증발되는 양이 많을까요? 침투수가 더 많을까요? 양이 침투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증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땅만 파서 만들면 연못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딸내미가 자원동물과예요. 자원동물과라 또 강아지도 키우고 그러는데 4학년 이제 2학년인데 4년제인데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고 그만둬 버렸어요. 왜 뭐 놀라나? 그만둬 그랬어요. 취업한대. 그래서 어디 취업하려고 했더니 동물병원에 취업한대요. 이미 다 알아봤더라고. 2년 동안 내리장학금을 타고 다녀갖고 성적도 좋고 이제 졸업을 못한 거죠. 그래서 다니다가 자기가 다른 데로 학교를 편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근데 이제
서울에 그 동물병원을 취업을 이제 알고 봤더니 내가 어떻게 또 뭐 이렇게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갖고 강아지를 하나 제일 그 키우기 힘들다는 비글을 키웠어요. 비글 뭔지 아시죠? 지랄견이라고 하는 사냥개입니다. 사냥개. 예. 귀 이렇게 늘어지는. 예. 새끼 때 요만해서 엄청 키웠는데 지금 이만해져. 완전히 늑대 같아. 개를 여지껏 학교에서 키웠어요. 걔네들은 학교 자원동물과라서 수업을 받을 때 옆에 개를 데리고 수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개판이에요, 개판. 예. 하여튼 그러다 이제 얘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아직 살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개를 싫어해요. 어쩔 수 없어서 아산에 있는 그 개 훈련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구조견 훈련, 사냥개니까 구조견 훈련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한 달에 학생 그 제자 또 거기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 그 오너라 35만 원씩 한 달에 내고 그 위탁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거기다 이제 맡겨놨어요. 그리고 거길 갔거든요. 거기 갔는데 이분이 동물 하시는 분이라 조경은 모르시는데 산이 좀 인접한 데에다가 견사를 만들어 놓고 꿈이 그걸 공원화하고 싶다고 산을 일부 허가를 받아서 절토를 하고 그거를 막 이제 이것저것 막 나무를 심고 해서 이제 막 정원처럼 만들어내고 혼자 미니 포크레인까지 하나 사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고 계셔요. 마침 제가 어제 그 개 보러 간다고 친구들하고 막 간다 그랬는데 딸내미잖아. 22인데 추운데 걔들만 보내면 내가 또 속이 편하겠어요? 어제 강의가 없어서 아빠가 데려다 주마.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사줄 테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딸내미들 그 남의 집 딸내미까지 해갖고선 제 차에다 잔뜩 싣고서는 아산을 갔습니다. 가서 걔네들은 개 이제 막 개판인 5분 전인데 가갖고 막 이제 놀고 있고 저는 이제 한 바퀴 쓱 돌고 있는데 이 산 쪽에 막 이제 뭘 만들고 계시길래 쓱 가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말 그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받아서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미니 포크레인까지 사놓으셨으니까 돌로 주변에 막 이런 거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순환은 되지. 자연 생태 연못이니까 순환은 됩니다. 그런데 물량이 내려오는 양만큼이 안 되니까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 바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를 해놨어요. 바닥은. 옆에는 바닥만 콘크리트 까는 거 쉽잖아요, 그거. 그죠? 레미콘 반차 불러갖고서 밑에다 그냥 묶고 정리만 하면 밑에 땅 구덩이만 파갖고 해놓으면 밑에는 콘크리트 깔릴 것이고 옆에 돌로만 쌌죠. 얼마나 쉬워. 좋습니다. 그랬는데 물이 없어. 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겨울이죠. 흐르는 물 양이 적잖아요. 고기가 거기다가 또 비단잉어까지 이만한 거를 넣으셨어. 안정화가 되기 전입니다. 콘크리트 밑에다 깔아놨는데 얘가 독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죽지는 않아요. 고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색이 다 탈색이 돼버립니다. 비단잉어가 비단 색깔을 놔야지. 근데 얘가 회색이야. 한 5-6마리가 돌아다니는데 회색입니다. 이거는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비단잉어를 콘크리트 그 구조체에 만약에 얘에다 가둬놓잖아요. 독이 나가기 전에 가둬놓잖아요. 얘가 다 탈색돼 버려요. 그리고 얘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다가 내려오는 물량보다 배수대는 옆으로는 나갈 거 아니야. 밑으로는. 이게 또 방수 시멘트, 레미콘으로 불렀으면 절대 방수 시멘트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배 들어가는 양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물이 어제 엄청 추웠잖아요. 그죠? 어제 추웠습니다. 물이 요만큼인데 주변에 살얼음이 일단 다 얼었어요. 살얼음 사이에서 뭐가 끄물락끄물락 움직이려고 한 5-6마리가 안 온 부분에서 놀고는 있어. 근데 걔네들이 겨울이라 움직임이 느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회색이야. 거기다 물 깊이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만한 것들이 물 깊이 이런 거에서 자기 몸보다 조금 더 넓은 그 폭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더 살겠냐. 그래서 제가 고기 언제 풀었으며 이거 언제 했으며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1-2달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유지가 되겠냐고요. 유지 안 됩니다. 한다고 막 하셨어. 거기다가 그 아산 지역은 그래도 좀 여기보다는 따뜻하잖아요.
근데 동백나무가 이렇게 두꺼운 나무에 한 3.5m 정도 되는 걸 연못 옆에다 심어놨습니다. 나무는 잘생겼어요. 될까? 얼어. 물 주변은 당연히 더 춥죠? 거기다가 동백나무는 겨울에 꽃을 핀다고 동백나무기는 하지만 따뜻한 쪽에서나 살 수 있어요. 추운 데서 잘 못 삽니다. 산 밑에, 물 옆에. 예, 거기다가 지금 막 갖다 심어놔서 원래 봄에 갖다 심어야 되는데 가을에 갖다 심어놨으니 걔가 올겨울 넘길까? 못 넘겨요. 예, 죽게 생겼죠? 예,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동백나무는 화렵수입니다. 상록 화렵수. 얘가 연못 옆에다 심어놓으면 이 잎은 분명히 연못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록화렵수는 그 안에 갖고 있는 게 유지분이에요. 수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지분은 썩지를 않아요. 잘. 그러니까 얘가 물 안에 떨어지면 치우기 전까지는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물을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예, 소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못 주변에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하나 두 개는 괜찮아. 근데 주변에 너무 소나무를 많이 심으면 소나무 잎이 연못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계곡 같은 데 보면 소나무들 막 있고 그런 데 보면 소나무 잎은 멀쩡하게 떠다니고 얘가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을 막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근데 그 주변에 보면 그 전년에, 그 전전전에, 그 전전전전에 떨어진 소나무 잎들은 이렇게 완전 부서져. 그죠? 아주 오랫동안 물을 부식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고여있는 연못의 경우는 흐르는 물이면 그나마 걔네들이 쓸려 내려가겠지만 여름철에 장마 좀 크게 온다면 딱 쓸려 내려가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가재는 있겠더라. 찾아보면 가재나 내려올 또랑 같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받아서 크기는 이거만 합니다. 여기 책상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정도 크기만 해요. 네, 이 정도만 한 데다 돌을 돌려놓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 양보다 배수되는 양과 증발되는, 지금 겨울이니까 증발되는 양은 적더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배수되는 양이 더 클 거라는 거고요. 밑에 콘크리트 해놨으니까 배수되면서 뭐 있어요? 이거 분명히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중에 붕 떠 있다가 물 무게 장난 아니죠? 1루베가 1톤입니다. 그죠? 이 정도 깊이에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돌 누르고 있는 무게며 물양이며 이 무게가 시간이 지나서 이 공국이 넓어지고 하다 보면 여기 나중에 어떻게 돼? 함몰. 자명한 거지. 이건 뭐 시간이 1년을 더 두고 볼지 2년이 더 두고 볼지 몰라. 좋다고 이제 자리 다 잡았어. 식물들도 잔디도 때 잘 잡았고 이제 막 식물들도 잘 죽은 놈들도 있을 것이 잘 나왔는데 연못이 물이 안 차.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 때려 부셔야 돼 또. 그래야 되죠. 이거 콘크리트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에 방수포를 깔으면 콘크리트는 미장하기 전까지는 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빵꾸 나겠죠. 아까 알렌이 뭐 했습니까? 땅 파고 난 다음에 모래 깔았죠? 걔가 완충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래 깔고 그 위에 못 깔았어요? 보온 덮개 깔았죠? 우리나라에서 하우스 칠 때 쓰고 있는 보온 덮개, 천 쪼가리들 막 믹싱해서 만든 보온 덮개. 보온 덮개라고 얘기하죠, 그게? 네, 보온 덮개를 깔았습니다. 걔네들이 다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못 작업을 하다가 보면요. 산업 폐기물, 쇠 조각들, 반생이 쪼가리들 뭐 이런 거 툭툭툭 피져나와 있어요. 그게 그 넓은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걸 꼼꼼히 그걸 다 못 찾아요. 그런데 거기 위에다 방수포 그냥 바로 하면 빵꾸 나죠? 그러면 얘처럼 또 이런 효과 나타나겠죠? 한번 방수포에 구멍이 살짝 나기 시작하면은 이 구멍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물량은 어제는 요만큼 아까 물때 생긴 거 보셨잖아요. 그죠? 물때 생기에 요만큼에서 라인에서 보였는데 한 달 뒤에는 이만큼에서 벌어질 것이고 이렇게 점점 이게 더 양이 더 늘어날 겁니다. 겨울 또 거기다 한번 나봐.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사계절 지나갈 때마다 아마 점점 커질 거예요. 자명한 거죠.
연못이 굉장히 그 안에 공법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나일론 가고 그거 깔면 밑에 그런 거 안 해도 돼. 모래 깔고 그 위에다가 보온덮개를 깔았는데 걔가 이 밑에 살짝 돌이 있거나 작은 돌이 있거나 큰 돌이 있거나 약간 균열이 또는 뭐 쇠 조각이 유리 조각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완충 역할을 해주니까 빵꾸 날 위험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깔아주는 겁니다. 한 5cm 정도 모래를 깔아주고 그 위에다 보온덮개를 깔아줘야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청소를 위해서 아까 알렌처럼 이게 뭐 아까 그 입었던 거 방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밟았다 치자. 그래도 걔가 인장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맨 땅이다 칠게요. 그래서 내가 방수복을 입고 들어갔어. 그러면 물론 내 몸무게에 의해서 물 무게에 의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마침 작은 돌이 있었어. 유리가 있었어. 쇠 조각이 있었어. 빵꾸 나겠지. 근데 빵꾸 난 거 우리 볼 수 있나? 모르고 그냥 나오는 거야. 그리고 멀쩡하게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 보면 물량이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일 것이고 그 며칠 있으면 더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래층과 보온덮개를 해놓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잘하는 내용이 뭐냐면 방수포가 까만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그래. 우리 이제 방수포 그러면 흔히 쓸 수 있는 게 뭐 이 정도 면적은 아니더라도 요거 반 정도면 한 3m, 3m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이런 정도의 연못을 만든다면 우리 차량 호로 청색 말고 회색으로 나오는 차량 호로 아시죠? 두꺼웠습니다. 그거. 그 안에 그 천으로 된 거 위에 폴리에스테르 고무 PE 계열을 양쪽에서 눌러서 만든 게 방수포거든요. 그걸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거 갖고 굉장히 인장 능력 그거 강하거든요. 그리고 차호로 해놓고 나면 보통 한 10년 동안은 차호로 운영 잘 하잖아요. 뭐 차 운전,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렇죠? 10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차호로가 만들어 놓고 차가 막 다니면서 그 바람에 고속도로 그 바람에 작업 과정에서 뭐 걸리고 뭐 하는 거에도 그렇게 잘 하는데 연못에서 보정시켜 놓고 물만 받아 놓고 쓰는데 걔가 부식이 되고 그럴까? 그렇지 않겠죠. 차호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청색 갑바 말고 청색 갑바 말고 회색 좀 두꺼운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걸만 방수포를 굳이 안 써도 돼요. 그 정도면은 이게 만약 더 크다면은 인장 강도 있는 저런 고무 형태의 성질을 갖고 있는 방수포를 써야 되겠지만 충분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써봤고 그러면 괜찮아요. 땅 파서 연못 만들면 안 되겠죠, 선생님? 네.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지하수는 많이 시골에 큰 데 있는 거 어찌 다 농어촌공사에서요? 네, 저수지. 아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네, 그게 이제 저수지 같은 게 거기 뭘 만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뻘층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생태 연못이 뻘층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연적으로 방수충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혹시 여기 그 시골 사시는 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저수지를 만들 때 땅을 파놓고 가둬놓고요. 주변에 논에서 뻘층을 다 저 화물차로 그 덤프로 이동해서 그거를 쳐요. 붓고 덜 차지게. 그래서 뻘층을 만드는데 그 뻘층 구도가 못해도 50cm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노후화된 저수지 지금 안전 문제 나온 게 바로 그 문제죠. 언젠가는 걔가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 수원에 그 1월공원이라고 있는데요. 1월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만든 건데 거기는 방수포로 만든 거예요. 방수포로. 근데 거기는 계속 유지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뭐 또 한 40년, 5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만들어 놓은 지가 연못을 그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데가 근데 아직까지도 물량이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점수에도 최고 등급을 받았고 근데 지금 지방에 있는 저수지 거의 뭐 80%가 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몇 년 뒤에는 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안전 위험성이 있다고 다 지난번에 TV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한번. 무너진 데도 있고. 물을 가지고 연못을 만드는데 배수구도 만들어야 돼요. 배수구가 아니고 원류구. 지웠네? 원류구. 원료구만 만들어요.
네, 원료구만 만들면 됩니다. 그럼 배수를 할 필요 없죠. 원료만 만들어줍니다. 주면은 뭐 위에 내려오는 물이 옆으로도 퍼질 것이고 아래로도 퍼질 거고 사방으로 퍼질 거 아닙니까? 이게 물량이 로테이션하고 필요 없는 물이 나가죠. 그게 원료구, 물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회전이. 우리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이나 바다 주변에서 우리가 놀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 땅을 모래를 파갖고서는 구덩이를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물을 맞으면 거기 흙 때문에 지저분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주변에 하나 라인을 이렇게 틀어 놓죠. 나가는 라인 하나 만들어 놓죠. 그럼 금방 깨끗해졌던 기억 나실 겁니다.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원류구야. 그게 그 원류구입니다. 네, 원류구만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 계곡 자연물을 받아서 입수를 만들게 된다면 원류구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 영상에 설명이 빠진 게 있었는데 연못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부영양화 얘기했었던 거랑 연계가 될 텐데 부영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생물들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죠? 네. 그게 어떤 뭐 환경적인 여건에서 그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조류가 대부분 그런 온도가 너무 따뜻해서 걔네들이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좋아서 걔네들이 과번식된 게 조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다 뭐 합니까? 덜 자라게 하려고 황토 갖다 뿌리잖아. 그죠? TV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연못에서 문제가 뭐냐면 식물들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부두를 심어놓고 갈대를 심어놓고 연꽃, 수련을 심어놨는데 얘네들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영화가 지속되거나 아주 심하게 한 계절에 특히 여름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관리를 꺼집어내야 돼. 아까 알렌도 그랬잖아요. 결론은 연못 치료사 해갖고서는 다른 영상 비슷하게 만들어서 얘기는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관리를 꺼집어내야 된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까 알렌이 이용한 건데 바구니 형태로 번식을 시킨다는 거죠. 번식이 덜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땅에다 그걸 심어놓게 되면 땅으로 긴 번식을 하거나 그죠? 뿌리 번식을 해서 계속 일어날 건데 망사 화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었으니 옆으로 번식은 못하고 흙이 아니고 그 밑에 뭐예요? 다 방수포였잖아요. 그죠? 흙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보여지는 거는 사실 그게 보이지 않아요. 식물로 자갈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지만 식물은 거기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니까 덜 번식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바구니를 이용한 겁니다. 네, 바구니에 돌 놨던 건 아까 걔가 설명했죠. 쓰러질까 봐 무게중심을 위해서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리고 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은 만들어놨지만 흙이 나중에는 꾸정물 될까 봐 그 위에다가 작은 자갈을 깔아서 꾸정물 안 되게. 이게 물은 유속이 있기 때문에 작은 유속에도 흙탕물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자갈로 위에서 막아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겁니다. 바구니의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덜 번식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흙을 받아갖고 연못을 만들 때 알렌이 어떻게 만들었나요? 연못을 만들 때? 구조를 2단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그쵸? 이거를 1단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흙을 이렇게 받아.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식물을 심었어. 그럼 얘가 여기 나중에 빽빽하게 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2단으로 만들어 놓고 화분 형태로, 망사 화분 형태로 여기다 식물을 심어놨으니 여기서밖에 번식이 안 될 거야. 덜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또 번식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세력이 센 놈이 세력이 약한 놈을 밀어내서 그 놈만 전멸이 되는 거죠. 아까 수종식물 중에서 공기정화식물이라고 그것만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 그것만 자란다니까? 그러면 다양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생태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식물, 수소곤충 여러 가지 생태계가 다양하게 돼서 그 어우러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번식을 덜 하기 위해서 바구니를 사용했다 이겁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흙을 퍼내지 않고 식물만 드러내거나 또는 식물이 너무 과다하게 컸다. 바구니만 꺼집어내서 솎아주기를 해주고 다시 그 바구니 집어넣으면 거기서 또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 쓴 거예요. 그럼 거기 뭐 인력이 계속 투입되고 자금이 계속 투입되고 해야겠네. 아니, 내가 진짜 정원을 갖는 그 순간부터 난 죽었다 해야 되는데. 정원을 갖는 즉시 난 죽었다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지속적이면서 관리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고 어떻게 그걸 쩡글대는 거 뻔히 보이는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연못에 얘도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 놨는데 저를 가능한 한 손을 안 대려면 생태 연못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생태 연못을 만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했는데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만 손보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담수만 만들어 놓고 알렌이 말한 저런 연못 담수에 그냥 물만 받아놓고 식물만 심어놓으면 물을 청소를 해줘야 된다든가 부산물들을 꺼집어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 지금 알렌이 만들어 놓은 저런 연못이라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못해도 석 달에 한 번은 관리를 해줘야지만 저기 유지 관리 될걸요. 난 죽었어 해야지. 우리 집에 있는 전봇대들을 갖고는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연못을 만들어 놓고 손이 덜 가게 만들어 놓는다면 제가 볼 때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안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바깥에서 실습할 때도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손댈 건데, 손대면 되는 건데, 그걸 계속 손을 댈 수 있다는 겁니다.